안녕하세요. 너와 나의 은퇴학교 은퇴전략가 김동석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정말 핫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심리 엔터테이너 손정인 대표님을 모시고 우리 부부간의 관계가 참 어렵다고 하는데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볼 건데 여러분 혹시 영상 보시면서 이거 어렵다. 직장 내에서 부부 사이에 자녀들하고 뭐 이렇게 심리적으로 고민되는 건 댓글 달아주시면 마구마구 달아주세요. 그러면 아주 확실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잠깐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은퇴학교요? 네, 은퇴학교. 은퇴학교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심리 엔터테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손정연이고요. 왜 엔터테이너냐? 하는 일이 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기업에 나가서 강의를 하는 강사 그렇죠. 활동을 하고 있고 책을 계속 저술하는 저자로 활동하고 그렇죠. 있어서 지금 5권 책을 썼고 올해 2권이 더 나와요. 아우. 그래서 한 7권 책이 될 것 같고 7권. 네. 대부분 이제 심리나 관계에 관한 그렇죠. 주제들로 책을 좀 쓰고 있고 올해는 특별히 봄 상반기 나오는 게 나이듦에 관한 책이어서 저희하고 딱 네, 은퇴학교 구독자분들에게도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세 번째 직업은 심리 상담사로 직접 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대표님을 소스토리에서 만난 지가 벌써 한 4년 된 것 같아요. 저희가 벌써 이렇게 오래됐어요. 네, 오래됐습니다. 그동안에 못 본 사이 너무 예뻐지셨어. 원래 나이를 어떻게 거꾸로 먹어. 자, 저희 은퇴학교에서 저희가 이제 은퇴 3대 자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경제적 자산, 두 번째 건강 자산, 세 번째 심리적 자산이. 이 심리적 자산이 너무나 어려워요. 맞아요. 은퇴하는 입장에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우리 직장인들이 은퇴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아요. 그런 심리적인 고민들 좀 어떻게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직장에서 상담하시면서 어떠세요? 직장 안에 계신 분이나 사실 은퇴를 하신 분이나 심리적으로 겪는 문제는 특별하게 다르진 않다. 다르진 않다. 그러니까 직장 안에서도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받고 성취감을 좀 느끼고 싶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고립되지 않고 충분히 내 역할을 하면서 응원받고 싶고 공감받고 싶은 게 직장인들의 주된 호소고 거기에서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상담을 요청을 하죠. 근데 은퇴하신 분들도 뭐 제가 은퇴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보진 않았지만 어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을 상담을 해봤을 때 이분들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대신 이제 배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대가. 나의 무대가 직장이었던 것이 가정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무대를 4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가정, 학교, 직장, 지역사회. 그러면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직장하고 학교가 조금 빠질 수 있고 주활동 무대가 가정하고 지역사회가 되는데 그곳에서 내가 그동안 직업에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이제 이곳에서 느껴야 되는 거야. 무엇으로 느낄 것이냐. 나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상실감. 그다음에 나의 무대가 이제 가정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가정은 다 떠났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떠났고. 그러니까 우리는 남자들은 정말 억울한 게 아니 은퇴해갖고 그동안 먹여 살렸는데 집에 와서 쉰다고 해서 삼식이 소리 듣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네. 이 저희 삼식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을 아내하고 싸울 수도 없고 어떻게 좀 해야 돼요? 삼식님까지만 붙이면은 괜찮은데 삼식이 뒤에 이제 들어가면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직장 안에서도 성취감이나 관계, 은퇴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나의 가치감을 계속 발휘할 수 있는 무언가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내 권위를 드러낼 수 있는 뭔가가 있느냐 없느냐와 두 번째는 가족 안에서 내가 충분히 공감받고 위로받고 소통이 되느냐 이 관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식이 취급을 받으면 안 되죠. 상실감과 소외감과 고립감. 그런데 그 관계가 직장의 동료가 아닌 가족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더 아픕니다, 이게. 그죠. 기대하는 기대 수준이 높잖아요. 내 아내는 내 자녀들은 내가 평생을 그래도 이렇게 여기에서 뭐 남녀가 바뀔 수는 있어요. 있죠. 어쨌든 나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평생 이렇게 고생을 해서 일을 했는데 돌아왔더니 바라봐주지 않고 돌아왔더니 오히려 나를 약간 조금 내모른다. 그런 기분이 나쁘죠. 제가 한 기업에 가서 임원들을 만났는데 상무님이셨어요. 대기업에.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집에 들어가면은 나를 반기는 건 강아지밖에 없다.
저도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어서 오세요, 뭐 다녀오셨어요, 오늘도 고생이 많았지 이렇게 해주는 것과 강아지가 꼬리를 흔드는 건 굉장한 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은퇴 상담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떤 주부님이 했었던 말 되게 좀 공감이라기보다 남자 입장에서 조금 그랬는데 심리상담 전문가 입장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부부가 이제 주말 부부인 거예요. 근데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10년 정도 넘었어요. 그래서 늘 뭐 한 달에 한 번 올 때도 있고 뭐 두 번 올 때도 있고 이랬단 말이에요. 남편이 집으로. 남편이 집으로. 근데 이제 아내는 이제 직장이 없이 그냥 주부. 애들. 그러니까 이제 애들 입장에서도 이 아빠라는 사람은 한 달에 한두 번 와갖고 잔소리하고 가는 사람. 뭐 이 정도였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정년퇴직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 입장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들 입장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남편은 이제 막 기대에 부푸는 거야. 드디어 내가 이제 타양살이 끝내고 집에 가서 푹 쉬어야 되겠다. 이런데 아내는 계속 우울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남편이 내일 모레 은퇴를 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편은 굉장히 낯선 곳으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말은 이제 선상은 가족이지만 사실은 커가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소소한 어떤 에피소드를 알고 있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모르죠. 에피소드를 같이 공유를 해야지만 사실은 소통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많은 이제 뭐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나 심리에 관해서 말씀해 주실 때 가족 안에서 지지받고 공감받아야지 남편들이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소통하세요라고 이제 해답을 얘기해 주는데 소통하고 싶은데 소통이 안 돼요. 왜냐하면 공유된 에피소드가 없어. 네. 남편은 직장 일은 많이 알고 있어. 누구 과장은 뭐 했대, 뭐 했대, 무슨 일이 뭐 요즘은 경기가 어떻대. 이건 할 말이 많은데 오늘 아이가 뭐를 놓고 가서 뭐 준비물을 안 챙겼대. 그때 아이 여자친구가 무슨 일이 있었지. 얘는 그래서 첫사랑을 헤어졌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빠가 주말 부부를 하면서 충분히 공유를 받았다라면 아내에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건 아빠가 공유를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내로부터 공유를 받았다라면 야 그거 나 엄마한테 그때 전해드려서 나도 알고 있어. 끼어들 수가 있어. 소통을 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 단절되어 있었어. 근데 갑자기 돌아가서 소통하세요. 소통할 거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혹시라도 그 과정에 계신 분들이라면 아내분들 많이 공유해 주세요. 외딴선 만들지 마시고 그러면 돌아왔을 때 충분히 할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미 그 과정이 끝난 거잖아요. 시기가 끝났고 이제 돌아간단 말이에요. 소통에 대한 공유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럼 뭘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셔야죠. 물어봐요. 근데 이제 물어봐도 이게 참 물어보는 게 부부 사이인데도 쑥스러운 거야. 낯선 이게 부부인데도 부부인데도 눈을 마주치기가 어색한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눈을 마주치기가 어색할 정도면은 거의 연애인데요. 다시 시작하는 건데 아내분은 지금 불편하다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올까봐 왜 불편한 걸까요? 글쎄요. 그냥 이게 정말 무늬만 남편인 거? 뭐 그러니까 이제 조금 남편이 와가지고 이런 거잖아요. 뭐 잔소리도 하고 집안이 이렇게 지저분하냐, 애들은 뭐 어떠냐 이렇게 얘기해도 아내가 참는 건 이 사람이 하루 있으면 갈 거니까. 이게 참아지는 거야.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이게 계속 365일 계속 있다고 생각하면 막 숨이 막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오는 거에 대해서 애기 아빠고 남편이고 뭐 이걸 다 인정하겠는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정말 직장 생활일 때 주말에 왔을 때 자기에게 하던 잔소리나 아이들에게 하던 잔소리 이런 게 없어진다라면 좋겠는데 이 사람 성격상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정리가 안 된다는 거죠. 이 우리가 많은 문제는 사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특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중에 하나가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나의 기준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의미 부여를 한단 말이죠. 뭐 이름을 붙이듯이. 그렇죠. 그래서 이 남편의 잔소리를 귀찮다. 괜히 와서 간섭을 한다. 나의 평온했던 생활이 이 남편으로 인해서 침범당했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이건 절대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돼요. 제가 이제 제 책에서도 썼지만 관계를 풀거나 갈등을 푸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거든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예요. 네. 의지의 문제고 남편이 타지에서 혼자서 외로웠겠다, 고생했겠다라고 하는 걸 전제 조건 일단 그렇죠.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연민으로 보셔야 돼, 이분은. 내가 그동안 신경 쓰지 않은 동안 이 사람은 혼자서 밥을 끊이를 걱정했을 거고, 내가 내 자식들 왜 저도 주부지만 얘 오늘은 뭐 먹이지? 내일은 또 뭐 먹이지? 그렇죠. 주부가 걱정을 하듯이 남편은 혼자 그걸 걱정하면서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안쓰러워요. 그렇죠? 이부자리에 대해서 계절이 바뀌면 아가야 뭐 추우니까 이옷 입고 가고 옷 걱정도 아이들에게 해주고 엄마는 늘 하잖아요. 근데 남편은 그런 걱정 해주는 사람도 없어. 혼자서 챙겨 입고 다녔겠죠? 얼마나 안쓰러워요. 맞아요. 진짜 마음에 우리 위로받고 싶어. 안쓰러운 연민이 일단은 딱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 남편이 하는 말들을 어떻게 해석하시면 좋냐면요. 간섭이다, 잔소리다가 아니라 사랑을 저 사람이 가족에 대한 관심을 소통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을 저렇게 하는구나. 남편 입장에서는 제가 주말 부부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분들은 늘상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아내분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주말 부부 하는 남편들이 늘 마음에 갖고 있는 심지처럼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죄책감을 갖고 계세요. 그래요, 맞아요. 저도 미안함. 그랬어요. 주말부부 했었거든요. 내가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옆에 있어주지 못했구나. 그렇죠. 힘이 되지 못했구나. 그런데 남자들은 그걸 표현하지 못하잖아. 전화해서 여보 내가 힘이 되지 못해서 미안. 이런 말 안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여기에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섭섭해.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남편들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가짐이 갖고 있냐면요. 퇴직하면 내가 퇴직하면 그동안 못해줬던 거 다 쏟아부으리라. 맞아. 그래서 그 관심을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우리 왜 못했던 것도 이렇게 움츠리고 있다가 쫙 힘이 이제 풀어 하면 한꺼번에 쏙 쏟아내잖아요. 이걸 쏟아내는 시기가 한동안일 거예요. 그런데 그 한동안 쏟아내는 걸 어머님이 잘 받아주시면 본인도 지쳐. 남자가 지쳐. 원래 갖고 있던 본능으로 돌아가. 저희 일주일도 못 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누워서 알아서 해. 그렇지. 이게 되는데 맞아요. 그걸 못 견뎌주니까 자꾸 나 관심 있는데 나 너네들 소통하고 싶은데 나도 가장인데 여전히 나도 내 이치가 있는데 하면서 계속 뭔가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안 받아주면 안 받아줄수록 1년, 2년으로 길어질 수 있어. 그렇죠. 잔소리가. 그런데 한꺼번에 쏟아내는 걸 마음 푹 놓고 그냥 그래 너 한번 해봐라. 그래 내가 받아줄게. 이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한 달? 길면 한 달? 정말 기신 분 한 6개월이면 6개월 안 가죠. 남자들 3개월. 절대 못 가요. 제가 만나셨던 분들은 한 달 안에 끝나요. 그래서 남자들은 원래 이제 가지고 있는 기질 물론 이제 여기에선 예외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보통의 기질은 그렇게 해서 내가 충분히 이분들도 어떤 보상 심리거든요. 그동안 못했던 거 해주고 싶은 마음이라서 이게 표현됐고 아내가 충분히 고마워한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고마워해야 돼요. 고마워하지 않으면 여전히 나를 못 믿는구나. 여전히 나는 죄책감, 여전히 나는 힘이 되지 못하는구나. 이 마음 때문에 더 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조금 뭔가를 할 때, 여보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고맙네. 그동안 못했던 거 이렇게 챙겨줘서 고마워. 충분해. 그리고 이런 말 해줘요. 충분해. 지금도 너무 잘했어. 충분해. 이 말 해주면 남자도 진짜. 더 잘해주고 싶죠. 여자의 칭찬 한 명이면 진짜. 제가 저희 남편을 칭찬해보지만 거의 어린애 수준. 그렇죠. 이제 공감해요. 그래서 금세, 그래? 괜찮아? 그렇지. 하고서 멈추실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견뎌주시고 충분히 기회를 주시고 남편은 늘 죄책감을 갖고 살았다는 거 연민과 안쓰러움으로 한번쯤 바라봐 주시면은 이 관점이 조금 어머님이 바뀌실 거예요.